항상 흉기로 위협. 아, 저는 진짜 주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네. 예. 이게 지금 서울 강서구에서 그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했는데 일본도를 꺼내서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살해 현장에 자신의 장인 어른도 있던 상황에서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는데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그 별거 중인 남편의 집에 찾아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집 안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그 피해자가 아버지한테 이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니까 격분을 해서 1m 되는 일본도를 꺼내서 아내를 찔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에 스스로 자수를 경찰에 했고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친정 아버지하고 함께 거길 동행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또 폭행이 시작이 되니까 아빠 저 이 장면 찍어라고 이 피해자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 경찰에 붙잡힌 남성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본인은 그 당시에 이성을 잃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의 다툼 과정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경찰에 따르면 이 장 씨 뭐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아니면 정신병력에 의심되는 정황도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체크 포인트에서 수시로 흉기로 위협이라는 단어 예. 얘기했었죠. 수시로 흉기로 위협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자,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일본도입니다. 일본도. 이제 옛날 진짜 사무라이들도요. 연습할 때는 죽도로 싸웠습니다. 예? 대나무 검으로. 진짜 진검승부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오죽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 진짜 칼 안 씁니다. 사무라이들도. 자, 근데 말이죠. 도대체 이 일본도가 어떻게 일반 가정에 버젓이 있을 수 있었는가? 네, 이 일본도가 길이가 1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긴 일본도를 이제 보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경찰도 그 부분을 수사를 해봤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일본도는 과거에 이 남성이 선물을 받아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소장을 하고 있던 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해자의 지인들, 가족들은 이 가해자 남편과의 이 피해자와의 또 관계를 좀 어떻게 평소에 좀 증언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의 지인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폭력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수시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의치증 이상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 어플을 깔고 그다음에 음성 녹음을 집안 곳곳에서 하게끔 만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여성이 부인이 경제 생활을 굉장히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도 못 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잔금 다른 데 이렇게 숨겨 놓으면 언제나 그 잔금을 다시 침대에 가지고 와서 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공포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언제나 말다툼을 하면 친정 아버님의 말씀은 말다툼을 하면 흉기를 사용했다, 흉기로 위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딸이 전화를 하면 참 마음 아픈 소리인데요. 아빠, 나 좀 살려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그 사건 반장 나오시면 항상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극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사전 징후들이 계속해서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벌써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서 막 찾아가고 밤에 불쑥 찾아가고 또 뭐 지금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막 이거저거 블랙박스님 뭐님 달아놓고 막 위치 추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승현님? 네네. 사실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면 이미 분명히 이제 완전히 떨어지고 분리되었어야 하고 지금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유지되고 있던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가정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을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꾸며놓고 있는데요. 오히려 가정폭력 특례법의 성격이 좀 바뀌어서 이러한 가정폭력을 우리가 일반 폭력보다 더 엄중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보호처분 부분이 저는 가정폭력법에서 좀 빠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저는 신 변호사님, 저는 뭐 신 변호사님께 뭐 어떤 혐의로 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냥 하나만 안 하는 얘기 묻고 여쭙고 싶지 않고요. 아 진짜 이거 좀 뭐
정말 저는 말이죠. 이거 딱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자는 정말 극형에 처해야 된다. 저는 진짜 그 사건 현장을 막 상상하니까 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진짜.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자식이 그것도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1m가 넘는 일본도에 의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이제 살해당했는가 이거를 정말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을 받으실까? 남은 평생 내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마치 이 범행이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식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의 평소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걱정을 해서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라고 친절하게 안냈을 거랑 상상이 안 되고요. 마치 이번에 오면은 내가 어쩌면 끝장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핑계로 유인을 했다고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 범죄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정말 참혹한 사건을 뭐 글로만 접하다 보니까 정말 막 뿌옇게 처리된 그런 영상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기자 이 경찰 기자 시절에 그런 실제 사건 현장 같은 걸 직접 보기도 하고 가서 사진으로도 보고 해서요. 저는 진짜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제가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진짜. 예?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아까 앞서 백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무슨 생각이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 근데 그동안 상습적으로 계속 폭행을 가했던 자가 왜 꼭 이때만 기억이 안 나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일이 벌어지고 이제 본인이 아까 자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신고까지 했다라는 건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재판에서 최대한 형을 덜 받고 싶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양형 요소 중에 이게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 기억은 분명히 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자기가 욱하고 화가 나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계획범으로 볼 정황도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사가 좀 집중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신고했으면 이것도 자수 감경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사람이 자수하기 전에 누가 먼저 신고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스스로 범행 사실을 알리는 게 자수기 때문에 자수에 해당이 되는데 자수하면 무조건 형을 깎아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수는 반드시 형을 감해주거나 면제줘야 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재량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강력범죄 사건에서는 자수를 했더라도 자수로 감경해주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이게 뭐 그냥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단편적으로 짤막하게 판단해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위중한 상황 그리고 아까 범행 장소에 이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있었던 걸 좀 고려를 해서 중요에 처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이 피해자분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했던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너를 살리지는 못할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피해자가 했던 마지막 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유형은 그냥 살인죄의 제2의 유형에 해당돼요. 이유형, 그러니까 가정불화의 유형인데 이게 기본형으로 가버리면 이게 10년에서 16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다음에 장혹한 범행 수법이고 그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 요소로만 가야지 15년 이상 무기가 나오니까요. 경찰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일정 시간 살고 세상에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어떻게 해라는 그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고 이 피해자가 숨질 때 그 친정 아버지 품에 안겼었다는 거잖아요. 친정 아버지가 정말 이 흉기로 난자당한 딸을 가슴에 품고 저런 유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 그 유족들은 어떻게 앞으로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